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영어 단어 아는지 모르겠어요. Urban Granny. Urban Granny. 이거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처음 들어요. Urban Granny. 어반 그랜. 어반 그레니. 어반 그레니. 자, 어반이라는 게 도시라는 뜻입니다. 네. 그레니가 할머니라는 뜻이고요. 합쳐져서 도시 할머니라는 뜻이 어반 그레니인데요. 예전에 차도녀, 차도남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긴 요새 워낙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으세요. 맞아요. 이제 저희 시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치면은 올해 66? 66. 예, 60대 중반이신데요. 아직도 이 미니스커트에 롱부츠를 신으시는데 와. 이게 전혀 흉하지가 않고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맞아. 얼마나 젊어 보이시냐면은 저희 아기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딸을 업고 복도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저희 집 현관문을 들어오시려고 이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그 이웃에 사시는 다른 분들이 저희 어머님한테 애기 엄마예요? 이렇게 와. 믿지 못할 스토리가 있습니다. 영광이다. 그런데요, 맞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요새 딸아이에게 그림책을 많이 보여주는데 거기 네. 보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림들이 있고 설명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머리가 다 하얘요. 맞아요. 네. 안경 끼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자, 할머니 하고 가르치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게 아니 할머니는 이게 아니에요. 이야. 근데 그게 진짜 SNS도 많은 것 같아요. 해외 계정도 그렇고 국내 계정도 그렇고 막 스키니진 입은 막 멋진 할머니들 네. 또 멋진 할아버지들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 저도 하는데 네. 요즘에 이렇게 젊게 사는 노인들을 의미하는 영어의 노 그리고 한자의 늙을 노 합쳐서 노노 세대란 말도 있대요. 노노 세대. 늙지 않은 아하.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 이렇게 나이랑 상관없이 본인 가꾸고 자기한테 투자하고 이런 거 정말 좋아 보이고 이런 데서 얻는 만족감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어반그레니, 뭐 노노 세대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저희 엄마가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젊으신데 뭐 5살짜리 뭐 손자가 있긴 한 할머니긴 하지만 뭐 패션이라든지 너무 젊으시고 건강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도 저희 여동생이랑 저랑 같이 옷을 입을 정도로 젊으세요. 진짜. 다 젊네요. 네. 요새 진짜 뭐 5,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좀 죄송스럽죠. 사실. 맞아요. 느낌이 네. 안 와요. 네. 저희 시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70대신데 뭐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진짜 건강하시고 또 젊어 보이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진짜 이런 현상이 실제로 많은 분들한테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스포츠 시설 운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운동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클럽, 피부관리업, 의료용품 가게도 늘었는데 다 뭔가 관리하는 직종이죠, 사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이 찾는 곳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맨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다른 분들은 술을 많이 줄였는 것 같아요. 지금 양 변호사가 말한 조사하고 같은 조사를 보니까 오히려 호프 전문점하고 간이주점 업종의 장사는 잘 안 됐는지 각각 10.2%, 15.7%가 줄었습니다. 그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 MC님도 이제 술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요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사실 100세까지 사는 것보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좀 더 이렇게 멋있고 좀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100세 인생이란 노래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이 가사가 막 이렇더라고요. 뭐 80세는 아직은 쓸만하니까 못 간다고 하라. 저승에서 날 데리려면 못 간다고 해라. 뭐 이런 가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100세 인생을 준비를 할 때 건강 관리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은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82.4년이라고 그러거든요. 82살 이상 산다는 거죠. 특히 여자는 85.4년이에요. 이게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2005년에 78.2년이었던 거니까 4.2년, 한 4년 이상 더 사야 하는 거잖아요.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더 늘 것 같아요. 그럼 의료 기술이 되게 10년이면은 나도 발달하니까. 4, 5년이 또 늘고 또 늘고 네. 하겠네요. 그럼 90대.
그러니까 임 변호사님 시어머니처럼 저도 이렇게 멋진 어반그랜이 되게 좀 살아야겠다. 네. 관리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요. 운동도 좀 꾸준히 하면서 그렇죠. 미용 신경을 써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관련 법안과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법 봐야 됩니까? 방금 말씀하셨지. 네. 잘 먹고 운동하고 미용에도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살펴볼 법도 많은데요. 오늘은 크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화장품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은요. 네. 우리가 줄여서 이제 체육시설법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체육시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볼링장, 축구장, 농구장, 당구장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네. 1989년 3월 31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화장품법을 살펴볼 텐데요. 화장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됐고요. 1999년 9월 7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이 법의 목적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그리고 수출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체육시설법, 화장품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20대 국회 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체육시설법은 현재까지 총 19건이 발의가 됐고요. 네. 한 건 처리되고 18건은 계류 중이에요. 이 중에서 체육시설의 안전시설 문제, 또 이용료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화장품법은요. 현재까지 총 14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6건이 처리가 됐고 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이 대부분이요. 화장품의 이 성분, 검사, 이런 표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건강을 좀 신경을 좀 덜 쓰는 편입니다. 바쁘기도 하고 미용 역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달라질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뭐 어떻습니까? 전 사실 출산 전에는 미용이 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요. 네. 출산 이후에는 이제 뭐 거의 미용은 저기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고요. 네. 출산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 건강을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신경 쓰게 맞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무엇을 먹는지 특히 이제 아이와 관련해서는 여기 이 식품에 혹시 뭐 유해한 거 이 식품이 그렇죠. 유해한 것은 아닌지 하면서 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불규칙한 편인데요. 이 생활 패턴이 네네. 왜냐면 야근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맛있는 걸 좀 많이 먹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 좋다, 지금도 좋네요.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그게 한 7년 됐어요. 필라테스를 7년 동안 하고 있는데 와. 처음 시작은 사실 무릎이 안 좋아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점점 재미가 붙었고요. 근력 운동도 되고 좀 힐링도 되고 그래서 꾸준히 하고 필라테스가 이렇게 있어요. 몸이 이렇게 좀 유연성. 자연스러워. 근데 저는 따라주지 않습니다. 와, 네. 대단하구나. 네. 그래서 매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한 일주일에 2-3번은 가고 있습니다. 아, 듣다 보니까 되게 반성하게 되네요. 저도 필라테스를 야심차게 끊긴 끊었습니다. 무려 30회를 끊었는데 아직 반도 못한 상황이고 아하. 골프도 뭐 10회 이렇게 끊긴 하지만 또 못 가요. 그리고 제가 요새 또 홈쇼핑을 굉장히 즐겨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미용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나와요. 이렇게 네. 아이언맨 마스크처럼 이렇게 맞아, 빨간 맞아. 불빛이 나오는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놓고 또 뭐 한 몇 번 하고 못 하고 근데 좀 해봐야겠어요. 양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처럼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어, 드세요. 영양제. 그 아주 좋습니다. 먹는 걸로 이제 해결을 하면 마음이 편하네요. 운동은 좀 필요성을 많이 느끼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게을러서 그런지 뭐 육아 때문에 그런지 일 때문에 그런지 자꾸 뒷전으로 좀 이렇게 밀리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식품을 잘 챙겨 먹고 저는 있고 또 미용은 관심은 많은데 뭐 게으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네. 많이 벌고 노력을 해서 나중에 피부과를 가야 피부과를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패널들도 뭐 미용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또 운동에 또 관심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자, 먼저 운동 관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궁금하죠. 네. 네. 2017년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네. 결과 보니까 주 1회 이상, 여기서 이 1회는요, 그냥 잠깐 10분 운동한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최소한 30분 이상 운동한 걸 이야기해요.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요. 전 생각보다 높아서 깜짝 놀랐는데 거의 60%예요. 59.2%가 규칙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한다고 와. 하고요. 특히 30대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2016년 대비해서 7.7% 증가해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야. 많이 늘었네요. 운동 종목에 대한 조사도 있는데요. 네.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운동 종목별 경험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요.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해본 운동이 뭐였냐? 숨쉬기. 저도 그렇긴 해요. 등산이었습니다. 등산. 50.8%가 그렇게 답을 했고요. 이어서 자전거, 달리기, 헬스가 뒤를 이었고요. 이 기자님이 많이 하신다는 요가, 필라테스 역시 많이 했는데요. 특히 여성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1.2%나 답을 했고요. 네. 또한 혼자서 하는 대표적인 운동, 아무래도 헬스 92.5%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야외 운동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하니까 이게 좀 동료라든지 가족들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원에 가보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수영이라든지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는 한 명 혼자서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 시간이 바쁘니까 자기가 활용하기 좋은 시간에 가서 혼자 갖고 오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혼자 네. 하세요? 네, 저는 혼자 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알아서. 알았어요. 네. 네. 자, 헬스장이 이제 실내 체육관 같은 게 근처에 있으면 또 직장인 근처에 있으면 가기가 좋은데 가장 또 걱정되는 부분은 비용이거든요. 한꺼번에 돈을 결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네. 지금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 양 변호사님 30회 끊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보통 굉장히 횟수를 많이 끊게 돼 있고 뭐 헬스장 같은 경우는 1년씩 이렇게 자연스럽게 끊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불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뭐 1회 하고 결제하고 1회 하고 결제하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편하니까 네. 어느 정도 길게 끊는 거는 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1년씩 한다 그러면 좀 불합리하고 불안하잖아요. 이거 먹튀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과거에 이렇게 체육시설 이용하면서 이용료 냈던 거 생각해보면 언제나 선불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선불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후불이면 더 어색한데요. 너무 선불이 당연해서. 근데 저는 후불이면 운동학원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가 봐요. 아니 근데 저는 왜 굳이 이걸 선불로 지급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다달이 요금을 지급한다거나 뭐 그냥 선결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훨씬 합리적일 것 같은데 너무 장기간 동안 선불이다. 근데 이게 보면 네. 단기로 이렇게 많이 끊어야 또 할인이 많이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맞아요. 유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나 어차피 지금 마음 운동 끊을 때는 언제나 내가 1년 이상 꾸준하게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 많이 끊어야지 이렇게 싼데 해서 이제 끊게 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또 못 믿겠어요. 한 달씩 끊는 게 맞는 것 맞아요. 같은데 아니면 네. 그날 돈을 내면서 가는 당일, 그런 게 네. 있다면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압구정에서 그 고릴라가 매달려 있던 빌딩 옛날에 기억하세요? 네. 네네네.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피트니스 센터가 부도나기 하루 전까지 평생 회원권을 팔아먹었다는. 사기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많은 이제 언니들이 불과 부도나기 뭐 일주일 전에 그 돈을 다 내고 평생 회원권을 끊었는데 한 번 가고 못 갔다. 어머나.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 그 피트니스 클럽은 거의 초창기에 생겼던 그런 회원제 클럽이어서 맞아요. 피해자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집 앞에도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 네. 클럽이 있었어요. 피트니스 클럽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회원제로 운영을 한 거죠. 1년 회원권 뭐 이런 식으로 받고서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난 거예요. 아하. 이러니까 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제 회원제 클럽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비쌌겠죠. 그렇죠. 근데 돌려받기가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 뭐 잘 받았다는 분은 20% 정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피해자는 결국은 어떻게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지인이 여기 여의도에 기사도 나왔어요. 크로스핏, 대형 크로스핏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정말 그야말로 먹튀를 해가지고 돈 날렸대요. 얼마 날렸는지 얼마?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많이 날린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가 엄청 컸고 회원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네, 겉으로는 엄청나게
번화한 곳으로 맞아요. 잘 되는 네. 곳으로 보이는데도 그렇죠. 결국엔 누가 여기 망할 줄 건데.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예전에 뭐 헬스장이 네. 헬스클럽이 주인이 바뀐 곳 있잖아요. 네. 이 주인이 바뀐 헬스장은 웬만하면 등록하지 말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바뀌면서 이 새로운 주인은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뭐 새로 단장했습니다 하면서 대대적인 할인을 하는데 보통 그걸 다 못 채우고 중간에 또 그냥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보통 장사가 잘 되면 주인이 왜 바뀌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데는 웬만하면 가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 이득이네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한 달 또 부담스러워요. 저의 작심삼일인 걸 알기 때문에 1년요? 어떤 운동도 1년 이상 할 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끊지는 않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 주변만 해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피해가 대체 얼마나 됩니까? 이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요, 이 헬스클럽이나 요가 강습소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2013년에 964건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 3년 뒤에는 1,402건으로 펄쩍 뛰게 됩니다. 3년 새에 45%나 증가하게 된 건데요. 피해 사례 90%가 내가 회원 가입 후에 그 업체가 폐업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소비자가 중간에 저 그만하고 싶어요라고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때 환불을 안 해준다 해서 환불을 아하. 놓고 버리는 분쟁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모든 곳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네, 그렇다는 건 네, 아니지만 이렇게 일부 업체 때문에 특히나 그렇게 막 겉으로는 막 멀쩡해 보이는 업체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뢰를 못 갖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한 명이라도 피해자 생기면 구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 지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거의 포기하고 너무 맞아요. 그 과정이 포기해요. 복잡하고 맞아요, 지난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이용료를 선불로 받았던 체육업자, 체육시설이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그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 같은데 네. 실제로 만약 그 체육업자가 도망갔거나 자력이 없다 그러면 조금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또 다른 방법이 있기는 네네. 한데요. 이 할부 항변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 할부 계약을 한 경우에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거기 네. 16조에 소비자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할부 거래업자의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뭐 갑자기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네. 경우겠죠. 그럴 때는 할부 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미 낸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남은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할부금을 이제 지급하는 걸 거절할 수 있는 거죠. 할부. 하지만 네, 여기에 제한 조건이 붙어요. 네. 카드사 측에 이제 내용 증명 우편으로 채무 불이행 발생 사실과 할부금 청구 중지를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조건은 할부 거래액이 20만 원 이상 그리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금으로 결제를 했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를 한 경우라면 민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있긴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있기는 해요. 그리고 아. 이때 여기 보셨지만 이 제한 조건도 문제이긴 한데 아예 장기 할부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결제해서. 이해가 안 가죠. 약간 좀 할부하라 그러면 또 그냥 일시불로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할부 자체를 못한다는 것도 왜 문제냐면 이건 카드사가 애초에 못하게 하는 건데요. 아하. 아까 양 변호사 말씀하신 이 할부 항변권을 발동할 경우에 네.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이유로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결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꼼수가 또 있답니다. 아하, 일부러? 그래서 예를 들면 네. 헬스장 같은 그런 업종 같은 경우 폐업이나 사업자 변경이 잦으니까 이 카드사 입장에선 그 업종은 신용도가 낮다. 이렇게 지정을 해버려서 장기 할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할부 항변권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지금처럼 쓸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방법도 사실 없기 때문에 운동하지 마세요. 라고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싶은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기가 막힌 법안이 발의된 게 있어요. 국회가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일명 헬스클럽 먹튀 방지법이에요. 이름도 일명. 좋다. 네. 아, 이렇게 체육시설자가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26일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체육시설이란 제가 앞서 설명을 좀 해드렸지만 이제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요. 네. 무슨 수영장, 탁구장 등등이 있으며
있고요. 시설 형태로는 운동관,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대기만 하면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폐업이나 휴업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나 있어요. 그러면 또 이용료가 많이 올라갈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보험료 부담 때문에 그럴 수 이용료 올릴 것 있어요. 같죠. 네. 그래서 또 여기서 별표를 쳐야 돼요. 아하. 그래서 이 김정우 의원은요, 만약에 이 시설업자가 보험 의무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불제로 받았잖아요. 네네. 후불제로 받으면은 이 보험 의무 가입에서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러네요. 예. 아니, 생각을 전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험 가입하기 싫으면 그 후불제로 받으면 아하.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협의해서 이 체육시설업체에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적정한 상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불로 할 것 같으면 보험 가입하고 그렇죠. 후불로 할 것 같으면 보험 가입하지 마라. 그렇죠. 이거 너무 좋은 방법 그러네요.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 이거 같아요. 사회 산업하고도 관련 산업 발전도 필요할 것 같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이 네. 우리가 다 서로 믿고서 이제 헬스장 끊고 이럴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결제하면서도 이제 먹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이런 법이 개정이 돼서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면은 이용객한테도 좋고 또 사업자한테도 좋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보험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이 생활체육시설에서 사실은 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가 될 수 있는 보험도 가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좀 규정도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도 들어요. 네. 예전에 수영장 같은 데서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수영장에 늘 이렇게 그 요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그 구조 요원이 가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수영을 많이는 안 해서 근데 필라테스나 뭐 이렇게 헬스장 같은 데 갔을 때 저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진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때 누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누구 이렇게 응급처치 요원이 없으면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다른 이제 체육시설이죠. 야구장. 네네. 저 작년에 처음 가봤거든요. 아하, 처음 예. 가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곳에서 네. 왜 이렇게 벽에 균열이 많은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예.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도착하자마자 저는 통로가 어디 있나, 응급 통로 어디 있나 아하. 막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뭐 응급 장비가 혹시 설치돼 있는 게 비치돼 있는 게 있나, 요원들 뭐 서 있나 봤는데 응급 요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는 건 봤는데 응급 통로라든지 뭐 응급 처치 시설이라든지 그런 건 그렇죠.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혹시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1982년부터 야구장을 다녔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태어나기 가고 전이네요. 있고요. 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아직까지 있는 야구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설이 오래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펜스를 아주 높여놨고 공이 뜨기만 하면 호루라기를 맞아요,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알려주죠. 조금 알려주는 상황이 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거 하다가 또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기 집중 안 하고 딴 거 이제 원래 거기 놀러 가는 거니까. 저 역시 먹다가 한번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체육시설, 야구장 비롯해서 체육시설에 응급 요원들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 응급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죠. 네, 그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실제로 사고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안전재단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의 그 생활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조사했더니요, 총 8,911건, 그러니까 거의 9,000건이에요. 네. 이 중에 사망한 건수도 18건이나 되고요. 사고 이후에 후유장애를 앓게 된 경우도 15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61회죠.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을 얘기를 하면서 골든타임, 맞아요. 황금 시간,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옆에 누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체육시설도 많고 또 체육시설 하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도 많이 맞아요.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비책이 없다. 자, 현행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현행 시행 규칙을 좀 보면요. 네. 수영장이라든지 뭐 스키장 딱 봐도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일부의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할 뿐이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야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문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에는 딱히 뭐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 장비를 비치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응급의료 종사자를 배치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규정이 사실은 없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대처가 어렵겠죠. 맞아요. 아하. 그리고 이게 뭐 사회인 야구하는 분들 많고 축구하는 분도 맞습니다. 많고, 네. 그리고 예. 이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까지 정말 다양한 맞아, 연령대가 맞아요. 이용하니까요. 맞아요. 예, 골든타임이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 필요해 보이는데요. 법 개정 필요할 것 같은데 임방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야, 우리는 뭐 얘기하면 다 발의가 돼 있네요. 네,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체육시설, 또 네. 생활체육시설에서 응급의료 장비, 약품 이런 걸 비치하거나 아니면 응급의료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그리고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내용으로요. 작년 6월 9일에 김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하. 네, 사실 모든 작은 시설에도 다 응급 그 조치 인원을 배치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최소한 그 응급 장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응급의료 장비, 약품 이게 없었다는 것 자체도 그렇죠. 좀 있어야 충격적이고요.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응급의료 종사자도 배치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네. 응급의료 종사자면은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가 약간 그런 걱정되긴 의사에 하네요.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전문가들이 배치가 좀 되는 게 어떨까요? 사실 뭐 예산이 문제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50명 이상 사용 등 일정 단위의 사람들이 이상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경우에는 좀 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해요. 맞습니다. 참 앞으로도 운동은 많이 해야 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가 좀 필요하고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그게 두려워서 운동을 안 하는 편. 혹시 못하는 필요 없는 무덤. 그러니까요. 운동을 몸 하고 무섭다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참 좋은 거를 좀 먹는 방법으로 저는 좀 택하고 있습니다. 아, 저 영양제라든지 뭐 이렇게 비타민 같은 거를 많이 먹으면 그럼요. 건강해진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전 적극 공감합니다. 네네. 박인경 변호사님처럼 먹는 걸로 거의 해결을 하거든요. 저 이 기자님이 진짜 점심에 필라테스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반성 많이 했거든요. 뭐 애 보랴, 뭐 일하랴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사실 운동은 사치가 아닌가 싶은데 뭐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을 챙기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전 싶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렇게 밥은 못 먹는데 뭔가 약 같은 거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챙겨줍니다. 네. 그 약을 홍삼 뭐 이런 뭐 이상한 알약에 비타민에 뭐 있는데 그걸 먹고 나면 왠지 몸이 좋아진다는 느낌도 들고요. 실제로 그거 먹고 나서 잘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운동 안 하잖아요. 네. 저는 뭐 크게 아픈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네. 약간 좀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게요. 예. 이 드시는 약들 중에 뭐 알약 이런 거 빼고 무슨 총명탕, 뭐 십전대보탕 이런 거, 맛있죠? 네 그런 거 건강 기능 식품일까요? 약 아니에요? 약이죠, 약. 약이죠, 약 약. 아니에요? 한약. 10전 10개. 한약. 한약이죠. 뭐 총명해진 탕 아닙니까? 근데 네. 이게 제가 질문하는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보니까 뭐 그러겠죠. 탕인데 이 탕을 어릴 때 많이 먹었잖아요. 이게 들어있다고 다 건강 기능 식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하. 이런 특히 그등 중에서 액상차 음. 일반 가공식품인 것도 많습니다. 아. 네, 뭐 총명탕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다 기능식품이 아니라 그냥 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약이잖아요. 네. 우리가 네. 십전대보탕이나 뭐 그런 거는 그 한의사 찾아가가지고 지워 물어보면 먹는 되는 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차는 마시려고 먹는 건데 뭐 하려고 이렇게 쓴 거를 차로 마시는 또 얼마나 맛있는데 물어봤군요. 쌍화차에는 계란입니다. 이런 게 딱 있어요. 그런 구조는 뭐 더 이상 알 필요는 없고 일단은 무슨 총명탕 무슨 뭐 쌍화탕이라 하더라도 이게 한약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지금 그렇다는 우리 건 아니라는 TV 거죠. 보고 있는 저희 어머니가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한약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이거 정말 쏟고 살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예.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어요. 음. 여기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거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약입니다. 의약품, 약.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 그리고 식품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먹는 식품. 그리고 식품. 가운데에 이제 네. 건강을 향상시켜주는 건강기능식품 있죠. 아하.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비타민, 뭐 영양제 이런 게 포함이 될 텐데요. 이 약이랑 건강기능식품이 혼동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엄연한 약이고 이거는 헷갈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이니까.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이 이 약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하거나 아니면 제품 명칭을 정할 때 의약품이랑 헷갈리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약처럼 보이지 못하게 아예 명칭도 의약품에만 쓸 수 있는 명칭이 있거든요. 그건 건강기능식품에 못 쓰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법의 허점이 발견됩니다. 저 이 제일 끝에 있던 식품은 우리가 의약품과 무슨 혼돈이 되겠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법을 마련해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명칭을 써도 법을 위반하는 게 그렇죠. 아니게 되는 모양새가 그걸 되는 규제할 거예요. 규정이 없는 최악이네요. 거죠. 네. 한마디로 액상차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가공식품인데도 이름이 이래요. 녹용대보액. 이름을 이름만 들어보면 약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십전대보차, 육리지방차. 얘기만 들어도 너무 몸에 좋을 것 같이 이렇게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을 여기-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십전대보차, 총명차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약간 이게 한약 같기도 한데 알고 보면 법에 또 그 어떤 그 틈을 또 이용한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이야. 그동안 몸에 좋을 거라고 챙겨온 게 몇 개인데 정말 그러니까요. 집에 있는 거 다 찾아봐야겠어요. 어떤지. 네, 이게 아까 임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그래 약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건강에 좀 보존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네. 생각할 수 당연히 그렇게 있잖아요. 생각하죠. 네, 그런데 그게 일반 식품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름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혹시나 오인해서 사신 분들이라면은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이 대한한의사협회가요, 네. 지난 2007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에 이제 요청을 하고 법도 좀 개정해달라라고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라는 걸 구축해서요, 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서 좀 단속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다고 해요. 문제는 2007년부터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가 전혀 이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는데요. 결국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돼야 된다라는 게 한의협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논의 중인지 관련된 법안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 발의된 법안이 네. 있는데요. 앞으로 이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만약에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호에 좀 기여를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네. 작년 6월 22일에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참 희한하게요. 이 범법자들은 네. 법에 대한 전문가 같아요. 우리보다 귀신같이 그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법의 빈 공간을 정말 잘 찾아내거든요. 네. 지금 이거 이제 법의 사각지대임이 명백하니까 하루빨리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 갖고 장난하면 그렇죠.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식품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약품이다. 구별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을 장난하거나 잘못했다면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모를 아름답게 갖고는 저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아름다우면 건강한 건가요? 양 기자님? 아름다우면 건강하다. 근데 뭐 일단은 건강하면 외모로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요? 건강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좀 속이 건강해야지 뭐 겉도 건강한 거고 또 네. 나이가 들수록 또 신경을 또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큰 돈을 사실 들이는 것보다 저는 항상 모든 뭐 제품이라든지 뭐 시술이라든지 뭐 어떤 거를 시술이요? 시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외모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네네. 제가 시술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네네네. 가성비를 저는 많이 따지는 편입니다. 아하. 그래서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뭐 로드샵에서 파는 뭐 저렴이 중에서 좀 가성비가 좋다고 유명한 제품들 입소문난 있잖아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해서
쓰죠. 저도 양 기자님처럼 입소문 난 걸 쓴다거나 뭐 누구 아는 언니가 따라 추천. 쓰면 그쵸 따라 쓰고 근데 대부분 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분 이런 거를 그냥 브랜드가 좀 유명하면 믿고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브랜드 생각이 보고 좀 산다. 있어요. 네. 저는 성분을 정말 꼼꼼히 따져봅니다. 오. 무슨 미백, 뭐 주름 개선, 뭐 보습 이런 거 저는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앱도 있어요. 성분 분석해주는 아, 앱도 있어가지고 네네네. 뭐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 없나 이거 제일 먼저 봐요. 네. 저도 뭐 말씀하신 거 저도 첫째도 성분, 둘째도 성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보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화장품 고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성분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한데 화장품 너무 많아요. 그런 맞아요, 화장품. 맞아요. 정말 맞아. 네. 다 보면 다 좋아 보이거든요. 못 골라요. 왜냐? 우리나라 화장품이요. K-뷰티라고 해서 K-뷰티.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만큼 화장품 업체도 정말 많은데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해 최초로 화장품 업체가 10,000개를 돌렸어요. 와. 10,000개 업체. 업체 수가 10,000개가 넘어요. 저는 화장품이 없습니다. 왜요? 물 바르세요? 아니, 바르지 화장품이 않으세요? 집에 있는 걸 아무거나 쓰면 돼요. 유효기간도 필요 없고 아내가 쓰던 거냐 쓰는 거니까 어머, 화장품 네.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 화장품 업체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데 그렇죠. 얼마 전 그 기사를 보니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네.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체 수가 2016년에 8,175개였어요. 근데 1년 만에 2017년에 1,080개로 약 1,900여 개 업체가 생겼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사드 보복 영향으로 지난해 문을 닫은 이 중소업체도 많았지만요. 그만큼 또 새롭게 뛰어든 신생 업체 수가 많아서 이를 뛰어넘어서 계속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제조 판매 업체만 1만여 곳이 넘는다면 그 한 업체마다 몇 개를 생산되는 만들어요? 제품 수를 그럴 거 아니에요. 따지면 못 고른다니까요. 그래서 화장품. 그러니까 바르지 마요. 아니, 네. 아 너무 어렵네요. 네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화장품 개수는 정말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제 뭐 치약 파동 났을 때 네. 치약 이렇게 싹 바꿨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는 이 브랜드가 좋다라는 걸 이제 아는데 화장품 브랜드나 뭐 화장품 종류 너무 많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화장품에 대해서 분석해주고 본인이 이제 발을 찍어 발라주고 이런 뭐 동영상도 네. 많잖아요. 네네. 광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저는 그냥 믿고 사는 편이에요. 정말 믿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홈쇼핑 광고라든지 그런 거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정말 그걸 다 믿어도 되는 걸까 하는 의심이 정말 계속 들거든요. 다 효과가 좋다는데 이걸 믿을 수가 그렇죠. 있어야죠. 저도 보면 집에 뭔가 샴푸라든지 아니면 비누 아니면 저 바르는 거요 로션 이런 게 떨어지면 뭔가 좀 채워놔야 되는데 주문해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쓰는 것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똑같다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걸 쓰는 것만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그 안에 여자들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아주 이게 좀 이 성분이 맞는 것만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믿고 네. 사는 분도 계시고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뭐 방법이 별로 검증할 게 그렇죠.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점을 노려서 허위 과장 광고가 화장품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허위 광고요. 네, 거기다가 점점 정말. 증가하는 추세인데 식약처에 따르면 이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된 건수가 2009년에 247건이었는데 아. 2013년에는 2만 건이 네? 넘었대요. 맞네요. 거의 다 화장품 위반하는 수가- 거 아니에요? 뭐 100배였네요. 엄청나죠. 이게 작년에 화장품으로 인해서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가 월 평균 25개라고 하니까 이야. 이거 굉장히 많은 건데 그럼 왜 그랬나 보니까 광고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아. 문구를 표기했거나 효능 효과를 부풀리면서 제재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촉촉하다 뭐 이런 거. 아, 그거 그 괜찮나요? 정도를 괜찮은 것 넘어서 같아요. 네. 먹어도 돼요. 이런 화장품 먹어도 돼요. 먹다가 큰일 나는 거. 그 정도 광고가- 광고까지는 잘 모르겠고 뭐 뭐 없나요? 바르면 주름이 펴진다거나 8시간 내에 뭐 펴진다 뭐 그쵸. 이런 거 아닐까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제 믿으니까 또 허위 광고, 과장 광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광고 하기 전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면 되지 않나요? 성분이나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 지난 2012년에 네. 화장품 제조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품을 만들 때, 화장품을 만들 때 반드시 정해진 화장품 원료만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포지티브 규제였어요. 아하. 그걸 2012년에 네거티브 규제, 즉 금지 원료를 제외한 다른 원료로
그 외의 원료로는 원칙적으로 다 화장품 만들 수 있는 네네. 그런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을 했거든요. 이렇게 아. 규제 방식이 바뀌면서 이제 사전에 좀 감시하는 것보다는 사후 감독 체제로 좀 바뀐 거죠. 네거티브 규제라는 게 금지 빼고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더 안 좋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설령 모든 제품의 네. 검사를 이제 강화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걸 감당할 여력도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가 10,000곳이 넘는데 어떻게 이걸 다 감당을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일일이 광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네. 또 효능이 광고와 다르더라도 마땅한 배상책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인 거죠.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네, 진짜 심각하네요. 광고 보고만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또 광고 모델 보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사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보신 분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자, 25세에서 44세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40%가 화장품을 구입할 때 효능하고 효과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이지선 기자처럼 네. 성분 이런 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네. 어느 세월에 이거 다 공부하고 언제 짬내가지고 이걸 해요. 그냥 법을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법이요? 일단은 현행법을 좀 살펴보면 기능성 화장품의 제조 판매업자에 대해서 그 해당 화장품의 안정성이라든지 이 유효성에 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아니면 소비자가 잘못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화장품의 표시라든지 아니면 광고에 대해서는 그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조업자나 제조 판매업자 그리고 판매자에게 해당 표시 그리고 광고에 대한 실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 자료나 뭐 여러 가지 실증 자료 중에서 인체 적용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용 시험을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의 자격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정말 여기서 나온 그 기관의 결과를 믿어야 그러네요. 되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이쯤 되면 또 발의된 법안이 법안이 있겠죠. 있겠지요.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인체 적용 시험 실시 기간을 국가가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 자료 그리고 화장품 표시 광고에 대한 실증 자료 중에 인체 적용 시험 자료는 이렇게 지정된 기관 등에서 네. 작성 발급한 자료에 한정해서 인정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지난 3월 9일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말 뭐 심사나 시험 같은 그 테스트가 오래 걸리더라도 사실 안전한 제품을 쓰고 싶은 게 소비자 마음이기 그럼요.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 화장품 시험 기관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네. 공신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도요. 그래서 화장품을 구입을 할 때 지인의 추천에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 개정한 대로 이 국가가 제대로 관리를 해주고 또 검증하는 기관이 또 따로 생긴다면 앞으로 추천을 안 받아도 화장품을 믿고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지는 좋지만 너무 좀 지금 현재로선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정 기관만 놓고 거기서 시험 거치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뀌는 게 이 화장품 산업인데 이거 개발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이제 이런 얘기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산업계 얘기도 들어볼 필요는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개정안의 취지와 맞게 다들 동감을 한다면은 그 논의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을 다 담아서 그렇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먹는 것도 아니고 바르는 것도 먹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피부에 닿으니까. 피부에 닿으니까 네. 아주 제 피부는 소중해요라 문구가 문득 떠오르는데요. 이 바르는 거 화장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거. 모든 제조업체가 내 가족이 내가 바른다고 생각하고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건강하고 미용에 대한 법들을 꼼꼼하게 봤는데요.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지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어디서 테스트하고 이런 거 잘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법들의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또 발의된 법안이 있는 네. 거를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가 다룬 법안들이 네. 특히나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맞아요. 것들이었잖아요. 네. 운동하고 건강과 그렇죠. 관련됐고 미용과 관련되고. 근데 내용들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부 다 정말 또 우리에게 도움되는 법률이었거든요. 네. 좀 하루빨리 다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싶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달라진 화장품법 저희가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유기농 화장품과 네. 천연 화장품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기농 화장품과 별도로 천연 화장품을 정의하고요. 네. 이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런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요. 화장품의 안정성과 품질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 화장품 품질 안전 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요. 네. 작년 11월 28일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난 2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장품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앞으로 천연 화장품이란 이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하는 것으로 딱 정의가 되고요. 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천연 화장품을 만약에 천연 화장품이다. 그래서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또 천연 화장품 인증을 통해서 품질 관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 인증 믿고 어허. 구입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제 이거 민증 믿고 네. 구입하면 된다.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요.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설이 있고요. 천연 화장품하고 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도 지금 도입이 됐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원도 관리 감시원도 도입입니다. 이 네. 소비자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천연 성분이 0.1%만 들었어도 천연 화장품 그 레벨을 붙일 수가 있었대요. 어머. 0.1.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을 관리를 좀 안 됐었던 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요게 통과가 됐으니까 오인이나 피해 입는 경우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제 천연인지 그게 유기농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강부터 미용까지 또 화장품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4월 25일이 법의 날입니다. 국민의 준법 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입니다. 법과 인권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저희도 쭉 유익한 법 이야기를 갖고 또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